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시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은 이기수 사장님이십니다. 저 오늘 주제가 리크루팅 포 금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올해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크루팅인데 리크루팅이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팀이라는 게 잘 안 생길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금배인가 빈배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취업을 되게 우아하게 해주셨는데 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육열이 높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용띠거든요. 용띠인데 집에서 태어났어요. 신기하죠? 저 때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밝혀지겠죠? 통금 시간이 있어서 윗집을 불러서 받고 아빠가 저를 받았대요. 그리고 아빠가 탯줄을 자르고 그래서 엄마가 파상풍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싫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셨어요. 저 오빠 하나가 있는데 딸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셨고 그래서 교육열이 높으셨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한데 유치원도 2년 다녔고 6살, 7살 그 다음에 사립초등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육에 보낸 시간이 정말 많았구나. 저희 부모님이 뉴스키를 나왔다면 내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저는 제 전공이 유리공예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유리공예가 되게 우아해 보이는데 이렇게 유리를 깎고 노동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전증까지 걸리는데 제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 내가 좋아했던 전공이 취미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려면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노동이 너무 심하고 아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딱 결심을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교육회사를 다니게 됐고 교육회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는 삼성 계열사랑 대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였는데 여자로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너무 좋았는데 한 30대 중반이 되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은 차를 사면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뭐 운동을 하면은 더 좋은 도구들을 사야 되는데 제 월급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나요?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해야 되는 일 중에 카페테리아 아니면 옷가게 아니면 학원을 차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최현 사장님은 저희 직장 동료였고 먼저 뉴스킨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언니 이거 한번 데모를 받아봐 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사실 뉴스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워낙 최현 사장님이 회사 다닐 때 일을 잘했고 그냥 한 번쯤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왔었는데 저를 막 체험해 주는데 보상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귀가 이따만해진 거예요. 저한테는 뉴스킨이 사장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뉴스킨이 제일 안정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카페를 차리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 그거 하면 말아먹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알바비도 비싸고 결국 나는 테이블 닦고 내가 커피 만들어야 되는데 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여자들 옷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옷가게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옷은 분명히 내가 동대문 가서 옷을 떼어와야 되는데 그놈의 학교 다닐 때 그놈의 노동이 싫어가지고는 안 했는데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데가 목동인데 목동에 그렇게 학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동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내가 학원을 하면은 말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현 사장님이 언니 소비자 15명에서 30명 너 언니가 먹고 쓰고 예뻐지면서 만들면 어렵지 않아라고 해서 그냥 그날 데모를 받고 결정을 합니다. 특이 케이스죠. 그래서 예상치 않는 명단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했던 건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왠지 뉴스킨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왜 15명에서 30명 말하는 게 왜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의 도입이 사업이었어요. 자, 투잡을 시작하고 월 1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는데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언니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세미나 갔으니까 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이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제품을 쓰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사업적 비전은 뭐였냐면은
이거 지워졌는데 사업적 비전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연합방위장을 들었을 때 제가 딱 첫 번째 이해한 거는 직업의 사분면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구나를 이해하고 나서 직장에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쪼이는지 너무 불안하고 내 오너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 월급을 주면서 저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잡스쿨에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투잡스쿨에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다 말 줄 아셨다고 다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뭐였냐면은 플래티늄 1층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투잡스쿨이 열리는데 거기 이렇게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어색하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고 책상이 있고 체험도 해주는데 이제 듣잖아요. 저기는 어느 리더 사장님과 저분은 어느 리더 사장님과 심지어는 조규철 사장님은 저희 앞방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폐해를 듣고 저는 완전 좀 배신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잘 키우려고 이렇게 키우셨고 제가 되는 부자의 기준은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해 주거나 아니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재능이 있어서 내 재능으로 돈을 벌던가. 근데 이런 기준이 여기 네트워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 봤더니 좀 용기가 생겼어요. 피부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보다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저한테 사업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스쿨 나오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저는 제일 어색한 게 뭐였냐면 박수 치는 거였어요. 아니 듣고 이해하면 되지 왜 박수랑 하늘을 왜 질러?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너무 자동인데 그랬던 제가 여기서 네트워크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린 나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내가 첫 번째 선택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라는 것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예전에 SNS 강사하신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SNS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뉴스키는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했지? 거듭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소비자 구축이 사업자 구축이 있잖아요. 저는 사업자 구축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온 케이스가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소비자를 만들기보다는 사업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써야 돼 라고 얘기를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장님들하고 파트너 사장님하고 미팅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되고 나서 진얼러들을 보면은 이제 독립돼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1대 여기 보면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만든 소비자보다 사업자로 만든 그 소비자의 확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다른 사람도 다 이러겠지, 내 파트너도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년 차가 된 저의 파트너 사장님의 진얼러를 보니까 소비자가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1대, 2대, 3대?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를 만들어서 사업 전달도 괜찮지만은 사업자 리크루팅을 통해서 사업자 진행한 케이스도 소비자 네트가 정말 빨리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 방법을 쓰게 됐냐면은 저는 대본을 해주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는 해주고 싶은데 근데 사업 얘기를 하니까 막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업 얘기를 소비자 만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다면 사장님들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했던 방법을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해봤더니 배웠어요. 철저하게. 저는 네트워크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배웠고 첫 번째 스폰서님 최현 사장님을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듣고 사업자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막 현장에 나갔더니 아무도 사업 안 한대. 그러고서는 너무 고민스러워서 나 진짜 파트너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야 되나? 심지어는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거듭해보고 최현 사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앉혀놓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집중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에 쓰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책상을 딱 치면서 해야 돼.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이거 왜 안 해? 근데 속으로 왜 저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끌림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목소리 톤이 막 이렇게 하이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이톤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변화가 막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 가서 최현 사장님과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안 해? 부리부리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치고 정말 저와 이때는 그 최현 사장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했었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 리크루팅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제 스폰서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100% 복제를 해보세요. 내 스타일이 아닌. 그랬더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복제예요.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었고 최현 사장님이 얘기할 때 멘트 클로징이 있더라고요. 와, 언제? 그리고 한정적 안내 같아 있었어. 언제까지 와? 그냥 와가 아니라 언제까지 와? 그리고 언니가 이걸 하면은 사이드로 100만 원을 벌 수 있어. 사업 전달을 할 때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그냥 우리 사업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확신스럽게 얘기하나. 만약 최현 사장이 언니 그냥 알아봐. 그래서 그냥 안 왔을 것 같거든요. 그냥 너나 해. 그냥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너무나도 확신이 차 있어서 너무나도 궁금했었어요. 궁금해. 하는 게 뭐지? 뭐 보상 설명을 듣고 온 건 아니었어요.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한정적 안내는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들으면 돼. 근데 그 안내가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일에 사업자 진행하는 6,000포인트랑 뭐뭐 했으면 듣다가 귀 닫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쉬운 안내였고 그 다음에 결국 언니가 여기 나오면 언니한테 이득이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직장 생활로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나름 부족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인데 찍새 딱새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밖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잘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찍어서 스폰서님 붙이고 찍어서 붙이고 이것만 해도 리크루팅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 다음에 훅인데 저는 이 표현을 낚시질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호기심 유발이에요.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모든 걸 다 설명해서 리크루팅이 되나요? 어때요? 저는 사실 보상 설명을 일부러 안 해요. 보상 설명은 사무실, 모든 역사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사업 전개를 하거든요. 그럼 훅을 어떻게 할까? 그럼 사장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외모인가? 돈인가? 느낌인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낚시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분은 연애한다라는 표현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낚시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딱 던지더니 몇 분 만에 고기를 이렇게 딱 낚시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를 했어요. 낚시질을. 근데 저는 그날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기간은 아니지만 이분은 낚시를 굉장히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낚시의 그 끝은 미끼예요. 저는 그걸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낚시를 딱 했을 때 훅 하고 딱 건졌을 때 그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사업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저의 그런 편견도 아니고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SNS를 통해서 소비자를 구축할 시간만큼 사업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낚싯대를 딱 던졌어. 미끼랑 함께. 근데 고기들이 많아. 근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게 고기인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까딱까딱거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흔들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베테랑들은 딱 던졌을 때 느낌이 왔을 때 확! 그래서 이렇게 유입되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디테일한 소통과 예민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예민한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딱 예민한 게 있어요. 리크루팅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오늘 여기 세미나에 초대를 했어. 근데 어제 케이스예요. 어제 저희 파트너 사장이 초대를 해서 연합 강의장이 들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언니 따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세미나를 듣고 느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엄청 기분이 찜찜했었어요. 이분이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결국 그 세미나가 그분한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을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너무 성격이 까칠해서 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 사업 전달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장님들이 이 정도로 정말 예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니즈 파악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여기서 들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서 뉴스킨의 얘기를 그냥 이만큼 그냥 1시간 동안 저 혼자 막 떠드는 거, 뭐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막 이거 뭐 해외 사업도 되고 뭐 몇 개국이 진출하고. 근데 그게 제 친구가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영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너의 뉴스킨을 떠드냐요. 관점이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너무 지겹고 공감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노력했던 입을 봉했어요.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자꾸 권리소득을 벌어야 되고 막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 노력을 해서 입을 봉하고 이 사람의 니즈가 정확하게 파악될 때까지는 입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건 맞장구예요. 그리고 칭찬. 맞아 언니 맞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입에 습관까지 배더라고요. 니즈 파악은 봐봐요. 여러 사람마다 케이스가 정말 틀려요. 저는 저한테 100만 원 벌어라고 저한테 50만 원 추가 수입 이렇게 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돈이 많은 분은 권리소득이 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봉사활동이 좋고 남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 할 때는 약간 비니처럼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서 철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대도 빠르고 굉장히 소통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신뢰성이에요. 한번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택을 하는데 결국 이런 케이스 없으셨나요? 시간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바쁜 거야. 근데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내가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좋아. 결혼까지 해야 돼.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저는 리크루팅 대상자가 항상 제 또래거나 3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제가 기준의 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근데 이렇게 만나다가 육아맘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명단에 육아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제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리크루팅을 막 사람을 만나보니까 육아맘이어도요. 기동력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기동력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결단력. 그러면서 어떤 업무 분담까지 남편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팀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사업에서 너무 중요하고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장님들이 이걸 하실 때 저는 분류 작업, 사람에 대해서 가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쨌든 사업하러 온 거잖아요. 사업자, 소비자, 그럼 안 할 사람을 분류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라는 게 아니라 빠른 분류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빨리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와 관계를 좋게 해서 소비자를 완전 뉴스킨의 매니아가 돼서 사업자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들 잘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정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거울아 어느 놈이 괜찮은지 가르쳐 줄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막 스폰서링도 받고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듣는데 못할 얘기가 있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성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점검을 할 때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그걸 바꿨더니 진화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했던 리크루팅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팀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리크루팅에서 여기 데려오면 저 사람이 루비가 되고 확장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빈배가 계속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금배를 뭘까 해서 제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파트너 사장들의 명단 작성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명단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리고 그 명단에 좋은 유전자는 어떻게 썼는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3방, 4방, 5방
그래서 그 명단들이 내 손안에 있게끔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실시를 했던 건 파이팅이에요. 저는 박수 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못했던 걸 여기서 계속 이렇게 파이팅을 했더니 파트너 사장님이 굉장히 힘을 받더라고요. 데려와. 내가 언제 어디서든 다 만날게. 난 준비되어 있어. 그랬더니 파트너 사장님이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따로 하는 건 족보 관리예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미팅하고 하고 이렇게 3방, 4방, 5방까지 만들고. 사장님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아직 100명까지는 아닌데 이 족보를 저는 밴드에 제가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내구별, 그 다음에 파트너들의 가망 사업자, 그 다음에 나의 가망 사업자까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언제 만나고 가족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밴드에 다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팅하고 파이팅하고 언제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폰서님께 점검을 또 받아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끼리 또 파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또 확인하고 또 초대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하고 또 미팅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더니 그리고 저의 이런 족보를 만들 때 가장 든든한 힘은 저희들의 스폰서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나의 포도송이가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탱글탱글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포도송이는 자동으로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 팀이 커지겠거니 그것보다 내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거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는 이게 병인가 봐요. 이렇게 여기서 또 계란에 꽂혔어요. 계란을 썼는데 계란을 저렇게 일자로 삶지 않나. 아무래도 제가 이 포도송이 만드는 거에 꽂혀서 그런 것 같아요. 계란을 봐도 이렇게 배열하고 삶을 때도 저러고 좀 미친 것 같지 않나요? 자, 사장님 리크루팅은 저희가 방법적인 걸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리크루팅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명 한 명 리크루팅 할 때마다 방법적인 건 사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요새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하거든요. 정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짜 잘 알고 잘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볼게요. Unpleasant, dishonest, bad people, okay? We have no time for those people. It has been my prayer for the last 8 years that most of the people that would be successful in Nu Skin would be good people. Money can do kind of funny things to people. They can start to get a little bit selfish and proud, and they stop treating other people like they used to treat other people, and they stop being the kind sort of a person that they looked up to before they were successful. Please don't be tempted to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The few who have slipped through the cracks have created an enormous amount of grief for you and me. Do not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Do not sponsor yucky people. By yucky, I mean people who are selfish or mean or particularly dishonest. You want to know that you helped others in their lives. You stay at it through obstacles. Sure, there are some who don't care, and I want to remind you not to sponsor those kind of people if you can help it. Don't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They're an obstacle, not a help. They seem helpful, but they won't be. Don't fall to the temptation to attack other groups. At the end of the road, you'll find that you only hurt yourself. 자, 어떠셨나요? 가서 지금 막 달려가서 막 리크루팅하고 싶지 않나요? 저도 이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고 글쎄요, 가장 좋은 리크루팅은 내 마음 전달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2019년도 진짜 파이팅 넘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